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어제는 춘천으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에는 그 레고랜드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고랜드 호재라는 부분이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예전에 3년 전에 갔었던 기억을 찾아서 임장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 레고랜드라고 하게 되면요. 덴마크에서 그 레고 아시죠? 아이들 그 맞추는 거. 그거를 대표한 놀이공원입니다. 테마파크이죠. 그래서 보통 한 12살 정도 아이까지 놀 수 있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왜 어린아이가 있으면 꼭 한 번은 가 봐야 하는 부모가 데려가야지만 꼭 의무를 다할 것 같은 그런 테마 공원이에요. 테마파크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 세계 각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저희도 한국도 요번에 계획이 이미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이 인제 제가 갔던 곳은 제 2017 년도에 돈이 없어도 내가 부동산 하는 이유에 적었던 내용인데요. 이때 품앗이 임장 여행이라고 그래서 동기들과 같이 사람들하고 인제 막 자료 조사하고 이러는 걸 좀 나눠서 하고 지역을 한 번도 갔다 오고 1박 2 일도 갔다 오면서 좀 재미나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춘천을 봤을 때 호재를 저희가 춘천에서 속초 간에 그러니까 동서간에 철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완성은 다 안 됐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요. 인천에서 속초까지 전부 다 한 2 시간 미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철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마지막에 이 레고랜드가 착공을 인제 시작할 때 영향을 줄 것이다. 춘천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면은 공사를 하러 오는 인부들도 많고 그래서 수요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차근차근 해서 그런 주택의 뭐 다세대 다가구라든가 처음에 그다음에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큰 호재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17년 당시에는 이 춘천의 호재라고 했던 요 레고랜드가 2020년 8월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약간 궁금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레고랜드의 그 하중도라고 하거든요. 위에는 상중도라고 하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여기가 춘천역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남춘천역이 있습니다. 이 춘천역에서 내려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춘천대교를 지나가게 되면은 레고랜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 대교도 이 레고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인 거죠. 그리고 이 춘천역 오른쪽으로는 캠프페이지라고 해서 예전에 미군 부대였어요. 그쪽을 공원화 작업을 하고 그 외에도 이 안에다가 뭐 도시첨단 정보산업도 집어넣고 이 건너편에도 마찬가지 여기가 서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같이 이 근처를 전부 다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공지천 보이시죠? 우리가 춘천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그때 그래서 공지천에 뭐 이디오피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유원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의암공원도 되게 멋지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곳에 하중도에 이 레고랜드를 만드는 게 2017년 7 월에 인제 완공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레고랜드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여기 아실에서 갖고 온 내용으로는요. 개발 눌러 보시게 되면은 2013 년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가 중도, 근화동, 서면 일대 여기가 근화동이고요. 여기가 서면입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가 상중도, 하중도에서 중도인데 여기는 레고랜드는 인제 이쪽에다가 맡기고요. 우리는 여기 상중도를 개발을 춘천시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계획하에 문화 도시로 만들고 싶다.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큰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요걸 만약에 완성하게 되면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뭐 일자리 창조도 9,800 명의 일자리 창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방 세수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주변과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중간에 인제 문화재도 많이 나와서 여기 공사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지금 현재는 2019년 9월 달에 본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제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했지요. 그래서 2018년 8월 달에는 춘천 도시계획
관리계획에서 인제 결정이 되고 구본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착공을 하고 인제 올해는 진행이 되고 내년에 완공을 한다 이런 계획이죠. 이 영국의 멀린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요. 최소 50년 동안의 무상 임대를 하고요. 이때 봐서 50년을 아마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50년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라는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야?"라고 했을 때 레고랜드 입장권은 뭐 "수입은 멀린사가 가져간다." 뭐 요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 자체 섬 자체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의 수요로 이 주변으로 통해서 개발도 하고 그리고 관광객 수요로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세수를 좀 확보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현장에 가서 인제 분위기랑 중개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요. 이 공사로 인해서 뭔가 뭐 주택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어 보여요. 예,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 땅값만 인제 춤을 추듯이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가장 핫한 이 춘천역 인근으로 했을 때는 평당 뭐 1,000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뭐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죠. 이 건너편에 오게 되면 요 해변가 요 강가로는 뭐 400만 원 정도 뭐 그리고 뒤쪽으로는 뭐 150만 원, 안쪽은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 호재가 있는 근황도 이쪽으로는 전부 다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보다는 토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인제 그래서 제가 그 춘천의 레고랜드가 과연 내년에 개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인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경제 통합 검색에 나오는 게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날짜들이 최근이에요, 전부 다들. 근데 딱 보게 되면은 연간 250만 명 방문 예상을 한다. 근데 이 춘천에는 레고랜드 교통이 대란일 것이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제 서면으로 이어지는 대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다 보면은 뭐 설명회도 했대요.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 이 난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와요.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임대 수익률을 뭐 30%에서 3%로 이렇게 낮췄다. 밀실 합의 노예 계약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춘천 레고랜드 임대 수익률 무상이 아니었나요? 30%에서 3%로 이렇게 낮췄다라는 내용이고요. 밀실 합의를 했는데 이게 노예 계약이다. 어떻게 이렇게 수익 배분 구조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거의 인제 그 성명으로 보게 되면은 임대료에 대한 확정 임대료를 3%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인제 공개했던 30% 보다 오히려 10배 이상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무상 임대나 똑같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얻는 부분을 전부 다 멀린사가 가져가고 우리는 껍데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돈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고랜드가 성사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혈세, 우리나라 세금은 7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런 천문학적으로 투자하고 나서도 매출이 400억 원을 초과해도 그래도 임대 수익은 고작 4천만 원에 불과한 셈인데 이런 밀실 계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뭔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근데 현재는 약간 공정이 25%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공사 내용 중에서 바닥 다지고 할 때 25%와 그리고 일부는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오나 봐요. 그 레고랜드잖아요. 조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완성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테마파크 이 레고랜드 안에 그 테마파크 안에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굳이 밖에 나와서 소비하지 않고 놀다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250만 명 방문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익은 대부분 이 복합랜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주변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저희가 춘천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1시간은 생활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숙박하면서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그런 수익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자입니다. 8월 13일자로 춘천 레고랜드 집중 감사 예고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왠지 불안하죠. 예, 호재성으로 보긴 했는데 벌써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춘천 도시계획을 봤어요. 2030. 근데 여기 산업축에 대한 구상도도 있고요. 근데 관광 레저에 대한 구상도가 있는데요. 이 도시 기본 계획 안에 레고랜드라고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산과 삼천 유원지를 이렇게 엮어서 관광 벨트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이 있고요. 그리고 공지천하고 구봉산을 엮어서 야간 관광 벨트. 여기 공지천 주변이 공원화되어 있는데요. 불빛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이미 인제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성하고 삼천 유원지 쪽으로는 아마도 그 레일 있잖아요. 레일들을 좀 연결을 해서 산업벨트를 만들려고 인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레고랜드를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인제 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내년에 개장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죠. 어제 인제 갔을 때 그래서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공사가 되었을까.'라고 해서 춘천대교를 타고 들어가서 넘어가서 봤는데요. 실제로 눈높이도 아니고 올라와 있는 그런 건축되고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안쪽에 대곤이 있는데 그게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할 수가 없죠. 25%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과연 1년 후인 내년에 7월 달에 개장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인제 레고랜드의 효과는 이런 고용 인원과 인제 그 위에 관광에서 창출하는 그런 세수의 목적도 있지만 주택으로 올 때에는 이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인부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요런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보다 인근에 있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원룸 뭐 요런 곳으로 많이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는데 실제 가서 봤을 때 그렇게 주택들이 많이 신축으로 올라온 그런 공사된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주택까지는 영향도 없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레고랜드하고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거의 기대를 안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면 이 춘천시의 멀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2017 년도에 요때 갔습니다. 2017 년도 한 4 월인가 5월 뭐 요 사이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춘천이 이미 가격이 '아 인제 많이 올라와 있다. 더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 만약에 나중에 2년 후에 매도하려고 했을 때에는 가격이 힘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임장만 하고 패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지역을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그때 샀다 하게 되면요. 매가에서 거의 고점에서 사서 오히려 하락한 가격으로 팔았겠죠. 그럼 못 팔고 더 보유할 수 있었겠죠. 전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거의 같은 가격이거나 타이밍이 조금 늦게 되면 전세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시점이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정도까지가 저점의 시점으로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만약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회복한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오를 거냐고 했을 때 수요 대비해서 지금 입주 물량도 소소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춘천시의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인원들이 많이 확 들어올 만한 그런 호재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인제 사람마다 그려지는 미래가 그려지는 게 다르겠죠. 이 시점에서 인제 저희가 볼 때에는 저희가 경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매의 장점을 살리게 되면 그나마 지금 오른 가격보다 저렴하게 사게 되면 아무래도 요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은 얻지 않을까라고 보죠.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2013 년과 2015 년대에는요. 2013 년과 2015년 사이에는 춘천은 거의 가격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2015 년에서 2017년 사이 전세가도 상승하면서 매가도 같이 올랐어요. 요렇게 강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은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오고 요 꺾인 시점이 매도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2017 년도에 갔을 때에는 그전에 들어가서 경매로 사고 사 놨다가 그다음에 요때 딱 매도했으면은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하락을 해도요. 고점에서 하락한 시점을 봤을 때 예전에서 올랐던 거에 거의 반 정도가 하락을 찍고 다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예.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럼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경매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언제라고 생각할까 하게 되면요. 지금 곧 저점을 찍고 올라간 시점, 만약에 이 이후에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서 경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규제가 심합니다. 그쵸? 취득세율도 많이 중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막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경매라는 부분은,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은 저희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투기 목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매의 장점을 살려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지는 않았지만 일반 매매로 사기에는 가격 회복이 어느 정도 많이 됐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매매보다는 경매가 훨씬 더 이 시장에서도 장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어제 인제 임장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인제 이디오피아, 아까 그 공지천에 가서 여기가 지금 이디오피아가 1968 년도에 생겼어요. 그쵸? 거의 나이가 비슷하게 먹고 있는 그런 짝꿍이죠. 그래서 예전에 3년 전에 갔을 때는 동기들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임장했던 기억도 새록새록하고요. 요번에 갔을 땐 제 짝꿍과 같이 가서 인제 그 시절을, 이때는 인제 이 3년 전이 아니라 아주 그전의 연애 시절을 생각하면서 인제 팥빙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춘천으로 추억의 임장 여행을 가면서 3 년의 변화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호재라고 얘기했던 이 호재가 지금 시점에서 봐도 크게 별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호재만 보고 들어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호재가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기본적인 수요 공급을 먼저 보고, 그리고 호재성은 그 이후의 모습들을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면 좋겠다. 오히려 춘천시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들이 조금 많았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위상과,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들에 대한 접근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주택의 개수를 많이 산다고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4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 춘천 임장은 인제 다음 주에 저희가 투자반에서 인제 수업할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요거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만 인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어 약간 호재성이라는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인제 복귀하는 생각으로 과거 3년 전, 5년 전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호재와 역량을 떠나서 인제 경매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제 좋았으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